자, 이 탕핑이라는 이 두 단어에는 중국의 청년들의 절망과 냉소가 섞인 인터넷 표현이에요. 너무 많은 실망을 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중국 청년들은 냉소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난 차라리 누워있겠다. 과도한 경쟁에서 난 빠져나오겠다. 중국은 실제로 지금 정말 과도한 경쟁사예요. 너무 경쟁이 과도해가지고 감봉이 되고 있어. 월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월급이 50만 원이야. 원래 월급이 50만 원인데 갑자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 40만 주면 그거 할게. 어떤 애는 야 나 얘보다 일 잘하는데 난 30만 주면 할 거야.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오더니 야 나 20이면 얘네들이 하는 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내부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금 감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인력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청년들은 내가 이 돈 받고 내 인생을 갈아 넣기에 야 나는 그냥 이 사회의 경쟁 시스템에서 난 벗어나겠다. 난 그냥 내 인생 자유롭게 내 행복 내 인생 내가 주체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탕핑이거든. 그러면 사회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을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야 니들 이거 위험한 사상이야. 누가 너보고 누워있으래? 누구 허락받았어? 너 간첩 아니야? 너 미국 허락받았어? 미국이 너보고 누워있으라고 지시하디? 이 새끼 간첩이네. 탕핑은 절대로 무슨 해외의 적대 세력이 만든 정신적 독극물 이런 게 아니거든. 솔직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청춘을 펼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탕핑을 했다라는 거는 얼마나 갈 길이 없었으면 탕핑을 했겠어. 맞잖아.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와 뭐가 그렇게 힘드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보겠다. 뭐가 필요하니?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위험한 사상이야. 얼마나 더 망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중국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뭔가 위로 간다라기보다는 약간 진짜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야. 진짜 어쩌려고 이러지 진짜. 그리고 이런 구조, 이런 논리의 구조를 살펴보잖아요. 그냥 완전 공산당식이에요. 이게 중국의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사상을 발표를 할 때, 다양한 뉴스를 발표할 때 쓰는 논리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냐? 첫 번째, 사회에 실제 불만이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 그 불만을 직접 부정하기는 어려워. 세 번째, 그래서 불만의 원인을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조작으로 돌리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국민들에게 정신 차리고 국가 편에 서서 해외의 적대 세력과 싸우라고 지시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민족 부흥, 강국 건설, 청춘 분투, 나라가 살아야 니들이 살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이게 중국 구조야. 이게 독재 공산주의 사상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 불만을 외부 세력의 여론전으로 돌리고 청년 사상 방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이게 중국식 정치 홍보 전파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웃긴 부분. 서방은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중국 청년에게는 누우라고 한다. 이 메시지. 자, 아까 그 스크립트에서 제일 선동적인 부분이 이거야. 왜 해외 적대 세력에 인해 가지고 니들이 세뇌를 당해 가지고 누워 있잖아. 근데 니들이 누워 있는 동안 야 미국을 봐.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텍사스 저기 봐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기업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경제 정책과 나라에서도 이런저런 경제 정책 투자와 인재들을 전 세계에서 흡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니들한테 누워 있으라고 시킨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프레임이 먹힐까 봐요. 약간 뭐지? 중국말로 하면 찌장파인가? 손자병법이야? 널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누워있지 않게 하려는 건가? 야, 너 지금 누워있잖아. 네가 누워있을 때 너는 그냥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가 쉬어있을 때 적들은 더 앞서 나가고 널 비웃고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개인의 절망과 피로감이 애국심 문제로 바뀌는 거잖아. 이거는 연결해야 연결시킬 수가 없는 문제인데 중국 정부는 이거를 감히 연결을 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들은. 야, 너 지금 누워있는 거? 그건 네가 지쳐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애국심이 부족해. 야 진짜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쉬었음 청년들이나 백수들한테 지금 일 안 해? 니들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거? 그건 니들이 힘들어서 니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상처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니들이 쉬고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은 애국심이 부족해. 야, 그래서 지금 중국은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요? 사회적 프레임을 쉬고 싶다? 이거는 나약하다.
경쟁에서 빠지고 싶다? 그럼 그거는 너 적한테 세뇌당했다. 이용당한 거다.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그거는 너는 반중 세력이야.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이 새끼 반중 세력이네. 노력해도 안 된다고 느껴?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심리에 넌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졸라 무섭다 진짜 이거. 와 씨. 아, 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중년이고 나이도 이제 40이고 나이 40 되면 진짜 다양한 생각들이 바뀌거든. 정말 이제 점점 미래에 태어날 나의 후손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각이 생겨요. 정말로 생깁니다. 난 내 자식이 이런 세뇌를 시키는 나라에서 사는 거를 나는 절대 반대해요. 근데 중국에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와 씨, 이건 중국 댓글조차도 난리가 났어요. 중국의 그 젊은이들 마저 뭔 개소리 하고 있냐 너 지금. 야, 내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냐? 니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거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해외에서 중국 청년들이 이 탕핑이라는 이 주제 가지고 기사가 많이 쏟아져요.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해외 세력이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청년들이 고통은 절대 가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잖아. 청년들이 고통이 그게 가짜가 된다? 그건 말이 아니지. 그게 다 세뇌의 결과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한국도 쉬었음 청년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탕핑이고. 근데 이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그런 일부의 인류는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전투적이고 뭐 경쟁을 좋아하고 파이팅이 넘치고 맨날 나와가지고 뭔가 역동적이게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인간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나라든 그런 약간 탕핑족이라든지 쉬었음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위해서 네가 분투를 해야 되는지, 분투를 하면 정말로 어떤 보상을 가질 수 있는지, 노력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와 사회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줄 건지, 취업, 임금, 주거, 결혼, 출산, 이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건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야.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 좀 하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부인데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옆으로 던져버려. 아,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딱 던져버리고 다른 문제를 가져와 버려. 뭐다? 청년이 흥해야 국가가 흥한다. 니들이 지금 누워있는 거 그건 니들 세뇌당한 거야. 해외 적대 세력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국가 안보 문제야. 니들 지금 쉬는 거는 애국심이 없는 거야. 국가에 대한 배신이야. 반대로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서 물어봅시다. 나는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가? 나는 결혼할 수 있는가? 내 아이에게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는 나를 인간답게 대우하는가? 부모 세대보다 나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네라는 대답이 나오잖아? 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분투를 할 겁니다. 한국 한번 봅시다. 한국 상황으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나는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가? 요거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죠. 나는 결혼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직 그래도 한국 사회는 그래도 좀 내 쪽이 할 수 있지. 불가능은 아니거든. 내 아이에게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한국 그래도 맞벌이 열심히 하고 하면 아이가 생기면 교육비 감당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는 나를 인간답게 대우하는가? 아유, 뭐 한국은 요즘 직원을 인간답게가 아니라 거의 상점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 아닌가? 요즘 뭐 MZ 세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노조들 보면 그게 뭐 회사 직원이야. 상전이지. 모시고 일해야 되는데. 안 그래? 이거 당연히 예스지, 그지? 부모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요즘 세대들 부모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 사회는 그만큼 발전했고 한국은 여전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이 깨지진 않았어요. 균열이 조금씩 가고는 있다. 균열이 조금씩 가고는 있지만 아직 이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지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은 나는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가? No. 나는 결혼할 수 있는가? No. 내 아이에게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못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를 날 인간답게 대우하는가? 아니? 부모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부모보다 훨씬 못 살아. 이게 지금 중국 사회야.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법을 가르쳐 주진 않고 해외 세력 조심해라. 너 간첩될 수도 있다. 말이야 방구야 이게. 중국에서 요즘 또 요 며칠 중에 제일 화제가 됐던 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중국의 탕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의 지금 경제 문제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만 들으면 중국의 경제가 그럼 완전히 망가진 건가? 중국 경제가 지금 완전 그냥 바닥인 건가? 자, 지금 중국의 경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바닥이다, 망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완전히 무너졌다, 그건 좀 과장이고, 중국의 수출, 제조업,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방산, 국가 주도 산업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국 안에서는 핫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 국가 경제 숫자와 중국인 개인의 삶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국가 경제 요번에도 중국의 성장률 5%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맞춰내긴 했어. 맞춰냈어. 근데 중국의 이게 민생 경제라고 하죠. 중국 서민들의 삶은 아니 중국 GDP가 성장률 5% 올랐다는데 왜 내 삶은 지금 이렇게 바닥이지? 이걸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정부는 계속 GDP 성장률 5% 이러고 있지만 그냥 중국의 중산층, 평범한 청년들, 일반 서민들은 내 월급, 내 집값, 내 일자리, 내 결혼, 내 미래는 왜 계속 나빠지느냐? 이렇게 늪으로 빠지고 있어요. 국가 주도 산업은 나라에서 직접 돈을 쏟아부으니까 그 돈 어디서 온다? 중국 14억 인구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걸 국가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민생 경제는 하나도 안 돌보고 있잖아. 집값 지금 90%까지 빠진 데도 있는데 그냥 냅두잖아. 자, 중국의 약간 이런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체감 경제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지루하지 않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구독 해놓으시고 멤버십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체감 경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의 제일 큰 문제는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중국의 인민들이 겪고 있는 체감 붕괴라는 거예요. 자, 2025년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중국 정부는 GDP가 5% 성장했다고 발표했고 2026년에도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경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중국 재정 지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정부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국채 발행, 지방 정주 이전 지출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게 정부가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민간 경제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지방 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2026년 1분기에 전년 대비 24.4%가 줄었어요. 중국 지방 정부는 오랫동안 땅 팔아서 재정을 굴려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중국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땅값, 이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집값 시스템도 얼마나 험악하냐면 일단 중국의 땅은 어차피 중국 정부 소유야. 근데 이제 건설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땅을 중국 정부한테서 사요. 그럼 일단 중국 정부가 그 땅을 지들이 알아서 팔겠죠? 그럼 그 판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건설사는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기도 전에 일단 분양을 끝내버려요. 근데 중국 국민들이 내는 돈은 집값 플러스 땅값이잖아. 이 땅값은 정부한테 가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1차적으로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값은 건설사가 가져가겠죠? 그런데 웃긴 거는 중국이 집을 샀다 했을 때 이 집이 내 영구 소유냐? 아니야. 50년짜리도 있고 70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네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회성으로 돈을 지불하는 전세 같은 건데 마지막에 전세금 안 돌려줘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은 이제 부동산 개발을 엄청 해왔잖아.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도 막 부동산 땅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공무원들 수당 빵빵하게 나왔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망했으니까 부동산을 더 이상 안 짓거든. 그러니까 중국 지방 정부에서는 땅도 안 파니까 재정 지출이 거의 확 줄어든 거지. 재정 수입이 땅값 굴려가지고 나오던 수입이. 그러니까 공무원들까지 감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진짜 중국의 지방 정부 가보면 상황이 재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만둬도 뭐라 안 하니까 지금 월급 50% 깎아야 된다. 돈이 없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도 그 직원들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거 더 받자 할 거 없거든. 50%도 받자. 50%라도 받자. 이런 심정으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지금 이런 구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조업과 수출은 버텨요. 그리고 국가는 돈을 풀어서 버텨요. 하지만 부동산, 소비, 청년 일자리, 가계 심리는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인들이 체감하는 진짜 불황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거 한번 다뤄야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 1위 회사 헝따, 2위 회사 삐구유엔, 얘네들 줄도산 했잖아요. 줄도산 하면서 전국에 그 수많은 아파트 프로젝트들이 다 멈춰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다 끝난 거거든. 그러면 인민들이 돈만 그냥 털리고 사라진 거야. 근데 중국 나라가 얼마나 깡패 새끼냐면, 공사가 끝났잖아. 그럼 집값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정부도 건설사한테 돈을 그만큼 받았는데 안 돌려줘. 쓰레기 새끼들이야. 깡패야. 안 돌려줘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 개발사들이 있어. 헝다도 있고 삐구엔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사업이거든. 나라가 집을 허락해줘야, 땅을 줘야 집을 짓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돈은 나라 국고로 들어가. 근데 나라가 주도했던 이런 부동산이 무너졌어. 그러면 돈을 지불했던 국민들한테는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돌려줘. 이게 졸라 깡패인 거야. 그러면서 회사한테 덮으시오. 야, 그거 회사가 지금 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왜 나라 탓을 하냐. 그래서 그 국민들은 어떻게, 집 살 돈은, 뭐 집 살 돈이 한두 푼이야? 평생 온 집안 식구 5, 6명이 모은 돈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 짓다 말았어. 그냥 콘크리트밖에 없어. 근데 얘네들은 막상 살 집이 없잖아. 어떡한다? 그냥 그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텐트 치고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 지금 진짜 많아요. 그렇게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중국의 중산층의 재산이 녹아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국 중산층의 몰락.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한국보다 더 심하게 중국의 중산층의 인생 전체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결혼 조건, 부모 노후, 자녀 교육, 가문의 체면, 재산 증식, 한 집안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부동산 한 개에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중국 부동산의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무너진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이 날아간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인생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가족의, 그 온 가족, 말하는 온 가족은 아빠, 엄마, 아들 이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이 다 한 가족. 3대가 평생 모은 돈 다 꼬라 넣었는데 날아간 거야. 자, 로이터 통신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21년 GDP의 약 12% 수준에서 현재는 그 절반 정도로 줄었고, 2025년 12월에는 부동산 투자가 전년 대비 17.2%나 감소했다. 신축 주택 가격은 2026년 1월 기준 70개 주요 도시에서 31개월 연속 하락. 근데 하락폭이 여러분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UBS 통계가 있는데,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평균 40%라고 얘기를 해요. 40%. 근데 이게 평균이야, 여러분들. 평균. 정말 중심지, 입지 좋은데 거기는 10%, 20% 정도 선에서 멈췄겠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냥 대도시의 사이드, 별로 입지 안 좋은데 이런데 여러분들 진짜 90%까지 떨어진 집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이 90%가 빠지면 그거는 무슨 의미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국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중국 기사에서 예를 가져왔습니다. 대박 세일? 맞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박 세일인 거지. 하지만 지금 중국인들 입장에서 그 집을 사고 싶겠어? 야, 나라 정책 한 개에 그냥 집값이 90%가 폭락하는 그런 자산인데 중국 인민들이라고 그 집 사고 싶겠어? 그 돈 차라리 빼가지고 어디 사겠어? 한국 사지. 한국은 개인 소유야. 심지어 외국인들한테 대출도 잘해준다며. 지금 한국 국민들은 집 못 사게 있고 무주택자들도 지금 대출 다 막아놨는데 이때가 기회지.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의 다주택자들이 집은 또 대략 세일을 하고 있다는데, 외국인들 돈 싸들고 와가지고 현금 있으면 중국에서 집 안 사지. 한국이나 일본, 영구 소유권 주는데 이런 데서 사지. 자, 중국의 이런 부동산 폭락이 중국인들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사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몇 년 전에 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쳐봅시다. 300만 원이면 6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6억. 부모 양가가 평생 모은 돈을 보태고 본인들은 30년 대출을 끼고 삽니다. 보통 30년 대출, 40년 대출 하잖아.
그런데 지금 그 집이 빠져가지고 4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6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어요. 문제는 뭐다?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요즘 중국은 다 감봉이야. 추세가 감봉이에요. 회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월급이 줄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월급은 줄었어. 회사는 또 언제 잘릴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대량 해고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이를 낳으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못 버티겠다. 이 집 주담대 갚다가 이거 뭐 애도 못 키우고 뭐 인생이 폭망하겠다. 집 팔자. 집 팔려고 딱 갔는데요. 뭐야? 나 6억 주고 샀는데 4억밖에 안 돼. 대출 30년짜리 꼈으면 아마 한 6억짜리 집에서 3억은 대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집을 6억을 주고 팔아야 3억은 대출 갚고 3억이 본전인데, 근데 4억까지 떨어졌으면 이거를 4억에 팔잖아? 어떻게 됩니까? 대출 3억 갚으면 본인 돈은 1억밖에 안 남아요. 원래 3억이었는데. 인생이 날아가는 거야. 이거는 6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진 게 다행인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6억이 3억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 얘는 자기 돈은 다 날리고 3억의 빚만 떠안게 되는 거야. 이 빚 어떻게 해야 된다? 30년 동안 온 가족이 갚아 나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는 거의 사채야. 사채 쓴 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한 가족이 소비를 더 이상 못해요. 빚에 허덕이니까. 차도 안 바꾸죠. 외식도 안 하죠. 여행을 취소하죠. 애도 더 이상 안 낳죠. 그리고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서 현금만 계속 움켜줘요. 사람 삶 자체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야. 맞습니다. 21세기 노예예요. 중국인이 한국에서 식당 차리는 거 요즘 좀 문제되던데 그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중국인이 한국에서 식당 차리는 거? 그건 나중에 찬찬히. 여러분들 요거 간단히 얘기만 하자면 옛날부터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방에 가보면 혹은 제주도로 예를 들자. 제주도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제주도에도 맛집들이 많잖아. 여행 필수 코스, 제주에 뭐 맛집, 뭐 짬뽕집, 해장국집, 전복구이집, 제주도도 맛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수많은 맛집들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인수해간 맛집들이 되게 많아요. 맛집은 그대로인데 알고 보니까 사장이 중국인이야. 그런 맛집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인들이 그 맛집을 돈으로 그렇게 인수를 해. 그 중국인들은 뭐가 좋은지 알아요? 그 중국인들 거기서 이제 얼마 정도 쓰고 몇 억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그 몇 억이었더라? 아무튼 기준이 있어. 그 부동산을 구매하고 한국에서 몇 년만 살잖아요. 영주권 나와요. 한국 이민 졸라 쉬워요. 그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워. 이 문턱도 좀 올려야 되는데. 자, 그리고 중국의 또 체감 경제 붕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네. 미분양 미완공 아파트. 돈은 냈는데 집은 선분양이거든. 집값은 다 냈는데 집을 못 받아요. 진짜 뭐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야, 나 집 산 지 15년 됐는데 지금 집 못 받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 야, 도대체 어디다가 산 거야? 15년 전이면 호황인데. 근데 그때도 잘못 사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붕괴가 됐으니까. 저번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했던 헝다의 부동산 사기 사건 얘기한 적 있잖아요. 대문 한 개 딱 지어놓고 그걸로 2,000세대 분양했어. 브랜드 헝다 대문을 딱 지었어. 대문 짓는 데만 20억을 넣은 거야.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대문, 그 대문 20억짜리 한 개 다 딱 지었어. 의리의리해. 야, 대문이 이 정도인데 본 집은 얼마나 의리의리하겠냐. 2,000세대 바로 분양이 됐어.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헝다 문 닫고 망하고 지금은 대문만 서 있어요 거기. 그 2,000세대 산 사람들 아무도 집 못 받아. 거기는 여전히 대문만 있어요. 대문 위에 이제 풀자라고 있고 막. 자, 로이터는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민간 개발 업체가 다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중국에 1위, 2위 했던 부동산 개발사가 망했는데 뭐 다른 작은 회사라고 버틸 수 있겠어? 헝다는 2024년에 청산 명령을 받았고 부채 규모는 3천억 달러입니다. 3천억 달러.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가족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삽니다. 근데 아파트는 완공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연끌 해가지고 돈을 저 아파트 안에 다 넣어놨는데 아파트가 없어. 심지어 진짜 실제로 내 영상을 봤는데 이런 인터뷰가 있어. 저 아파트 20층짜리거든? 나 탑층 펜트하우스 내가 샀잖아. 근데 저 아파트 4층까지만 지었어. 저 4층 밑에 사는 애들은 그래도 저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야, 난 살 데가 없네? 존나 우픈 얘기예요. 20층을 샀는데 4층까지만 지어지고 그 위에는 아직 안 지어진 거야. 자기 집은 저 허공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에. 영원히 생겨나지 않는 저 허공에. 와, 씨. 자, 그러니까 입주는 못하죠. 하지만 뭐가 고통이야?
돈만 날렸으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다시 열심히 벌면 돼 이럴 수도 있는데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살 거 아니야. 누가 올캐시로 집을 사? 대출 받았잖아요. 그 대출 어디서 나와? 은행에서 나오지. 은행 무슨 기관이에요? 나라 기관이에요. 중국 공산당 기관이야. 그런데 은행 대출 상환은 계속해야 돼. 월세도 내야 되고 얘네들도 어디선가에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에 살면서 그 집 월세는 내야 되고 그 집 새 집 다 살라고 낸 대출 상환금은 계속 내야 되고 여기 이자 내고 대출 월세 내고 이거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집은 없는데 빚은 영원히 안고 가는 상태. 이런 상황이 중국에서 누적되면서 2022년에는 중국 여러 지역에서 미완공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로이터는 수백 개 미완공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보이콧이 확산됐고 당국이 관련 게시물과 시위 영상을 검열하려고 그걸 싹 다 지웠다고 보도했어요. 중국도 시위가 생겨요. 근데 정부는 뭘 한다?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고충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때리고 부수고 눌려버리고 기사와 영상은 싹 다 지워버립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체제 신뢰 문제죠. 근데 그렇게 회사가 무너졌어. 그리고 그 부동산 회사가 무너진 데 있어서는 정부 책임도 있어요. 정부가 그걸 계속 밀어줬으면 끝까지 지었을걸? 근데 정부가 얘네들 안 되겠네. 얘네들 망하게 해 하니까 망한 거야. 그 정도의 대기업이면 정부가 망하게 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은행도 나라에서 대출을 해준 거고 그 집값, 땅값은 나라가 받아갔는데 그 아파트 짓는 게 이제 프로젝트가 멈췄으면 나라도 책임이 있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건설비를 제외한 나라에서 가져간 땅값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거는 돌려줘야 되거든. 안 돌려줘. 그냥 너는 영원히 빚 갚으면서 살아 이거야. 그게 중국의 주수입원이 돼요. 중국은 그 돈으로 국가 산업에 투자를 하고 황금을 사들이고 민생 경제는 좆도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정부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샀다. 개발 업체가 정부와 연결돼 있는 헝다였다니까. 중국이 1위 기업, 중국이 1위 기업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 국민들은 그거를 믿고 샀다니까 집을. 근데 그게 망했어. 그걸 망하게 한 데에는 나라의 책임도 있어. 심지어 돈은 나라랑 같이 거둔 거야. 근데 나라는 국민들한테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 넌 그냥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아 이 개돼지 새끼야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내 돈은 날아간 거야? 어떻게 내 집 내놔 정부에서 책임져 라고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검열당해. 너 뭐야 반중 시위야? 너 공산당한테 맞서는 거야? 이 새끼 정신교육 시켜 잡아가. 여러분들 중국의 체제로 따지면 이거 되게 단순해요. 중국의 그런 망하는 회사들 1위 하던 회사들 그거 중국이 중국 정부에서 망하게 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야, 중국 정부가 한 기업 살릴 능력 없을까? 말이 안 되지. 중국의 모든 기업은 어떻게 보면 그냥 중국 정부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데 그냥 중국 정부는 그 부채를 그냥 회사에 떠넘기고 국민들한테 다 떠넘겨 버린 거야. 간단해. 만약에 헝다랑 삐구유엔 나라가 밀어줬으면 망했을까? 절대 안 망하지. 그럼 걔네들이 안 망했으면 공사 다 완공됐겠지. 아까 아파트 다 지어졌겠지. 그럼 중국 국민들 집 산 사람들 다 입주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중국의 청년들이 느끼는 붕괴가 청년 실업 붕괴. 일단 중국의 청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탕핑은 이거 뭐 미국이 세뇌해서 탕핑한다 뭔 개소리 하냐. 좀 닥치라 그래. 중국의 청년들이 그냥 들어눕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자, 2026년 3월 기준 중국의 16세에서 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학생을 제외하고도 16.9%예요.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나온 이상한 통계야. 통계법을 막 요리조리 고쳐가지고 그나마 맞춘 게 이게 16.9%. 근데 이후로 더 높아지니까 이제 공개 안 하잖아.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지금 중국의 실업률 40% 50%? 대학생 실업률? 그냥 대학 졸업하면 10명 중에 1명밖에 취업이 안 된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중국에서 대학 졸업했다 하면 그래도 좋은 직장 들어갔어. 왜냐하면 대학 졸업한 학생 자체가 되게 귀했거든. 근데 요즘은 대학 졸업생들이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워낙 널브러져 있으니까 옛날처럼 대학생들 일꾼으로 모시려면 직원으로 모시려면 월급도 맞춰줘야 됐어. 이제 월급 안 맞춰줘. 야 지금 이거 일자리 있거든? 이거 한 달에 20만 원이야. 할 사람? 야 뭐 어떤 학사에 무슨 학위에 자격증에 어떤 경력 있어야 돼. 이런 사람 있어? 밑에서 막 미친 듯이 손들어.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봐. 거기다 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20만 원까지 안 받아도 돼요. 저 15만 원만 받을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부 경쟁 중이야. 내주엔. 이게 중국의 청년들이 탕핑하는 제일 큰 이유예요.
중국 청년들의 삶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요. 사무직 공고는 줄고 있고 지원자는 넘쳐나요. 월급은 기대보다 낮아요. 너무 낮아. 심지어 월급을 더 낮추기도 해. 중국의 한때 붐이었던 인터넷 기업들은 예전처럼 사람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부동산, 교육, 플랫폼, 게임, 산업 이런 거는 규제 때문에 경기 침체를 계속 겪고 있고, 중국이 규제하면 또 저리 가자잖아요. 그죠? 규제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결국 그 대학생들이 뭘 하나? 배달, 라이더, 퀵 배송, 디디 운전,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틱토커 이런 걸로 밀려나죠. 근데 중국의 실업률 그 통계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진짜 어떤 청년이 정말 대학 졸업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야 틱톡으로 라이브라도 한번 켜볼까? 나 오늘 뭐 한 100원이라도 후원 받으면 그걸로 밥이라도 사 먹게. 그래가지고 방송을 켰어. 뭐 또 누가 지나가다가 야 밥 먹어 하면서 100원을 후원을 해줬다 치자. 그러면 걔는 실업자가 아니야. 중국의 통계는 그렇게 돼. 야 너 방송 켜가지고 100원 벌었잖아. 너 실업자 아니야. 넌 통계에서 빼. 이런 식으로 중국의 실업률을 통계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1년 내내 그냥 하루 알바 해가지고 그 하루 일당 한 8만 원 벌었어. 여러분들은 실업자예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365일 중에 하루 일 해가지고 8만 원 벌었어. 그 실업자예요? 실업자 아니에요? 실업자지 당연히.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실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돈 벌었잖아. 그걸 실업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2025년 말 로이터는 중국의 택배 배달 노동자 처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고 중국 내 배달 기사 규모가 약 12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 1200만 명이 배달 기사야. 뭐 유명한 회사들 많잖아요. 징동, 메이트완 이런 회사들 등이 기사 주거 지원과 복지 개선을 약속한 것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딱 이거야. 중국 정부는 청년들한테 민족 부흥의 대업에 뛰어들어라. 니들이 강해져야 나라가 강해진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러고 있지만 중국의 현실, 청년들은 대학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배달 뛰어도 집값은커녕 야 월세도 못 내요. 야 밥만 근근히 먹는 거야. 근데 그 밥도 좋은 밥 못 먹어요.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노력하냐고. 맞잖아. 그러니까 그냥 노력하지 말자. 그냥 자유롭게 누워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